1번 문제, 대기 압력이 990mB인 높이에서의 온도가 22도씨일 때 온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온위는 쉽게 생각해서 온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온위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온위 공식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해당 높이에서의 온도, 그때 온도가 T라고 봤을 때 이때 압력 단위는 뭘 대입하냐면 P, 그리고 미리바를 대입하고 P분의 100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제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0.288이 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0.288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T에는 대입할 때 섭씨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켈빈 단위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2도씨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닌 켈빈 온도로 전환해서 273 플러스 22 켈빈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P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990을 대입, 그리고 1000은 그대로 상수이고 0.288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295.86 켈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겠죠. 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X를 쳐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의 자극성 기체로 일산화질소보다 독성이 강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질소산화물은 퓨얼락스와 서머낙스로 구분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때 퓨얼락스란 무엇이냐면, 연소 중 연료 중의 질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하는 것이 퓨얼락스고, 서머낙스는 무엇이냐면,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의 영역에서 산화돼서 생성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 보기. 일산화질소는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일산화탄소보다 강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4번. N2O는 무엇이냐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며 무색무취의 기체로 대기 중에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무색이지만 달콤한 냄새가 있고 대기 중에 안정한 물질입니다. 또한 이 아산화질소는 마취제로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리차드슨 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리차드슨 수는 무엇이냐면 기류 안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죠. 자, 그러면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슨 수 Ri가 0에 접근하면 분산이 줄어든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2번. 리차드슨 수가 0일 때는 대기의 중립 상태가 되고 기계적 난류가 지배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리차드슨 수가 큰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대류가 지배적이어서 강한 수직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리차드슨 수가 약 0.25보다 클 경우에는 수직 방향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인 삼원 촉매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탄화수소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되며 낙스는 N2로 환원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우수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 연료비가 이론 공연비여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두 개의 촉매층이 직렬로 연결되어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자, 그럼 4번을 보게 되면 로듐 촉매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저감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로듐 촉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낙스를 환원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백금 촉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로듐 촉매와 백금 촉매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으므로 틀린 보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입자상의 물질의 농도가 0.25mg/m 세제곱이고 상대 습도가 70도일 때 가시거리 km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상수 A는 1.3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상대 습도가 70도일 때 가시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고 있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가시거리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분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A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L은 가시거리를 대입하면 되고 대신에 단위는 킬로미터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G값은 농도로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의 단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값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수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입자상의 물질의 농도가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적어드린 것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50분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1.3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2k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탄화수소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질소의 광학 반응식이다. 기억과 리을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알맞은 것을 대입하는 문제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이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O2는 어떠한 적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산소 원자 하나와 일산화질소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의 산소 원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곳에 붙으려는 성질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던 산소와 반응을 하여서 합쳐져서 오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형성된 오존과 이때 분리되었던 일산화질소가 반응을 하게 되어서 다시 또 이산화질소와 그 다음에 산소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해당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반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존층 보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오존층 보호와 관련 있는 것들은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 회의, 코펜하겐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2번, 3번, 4번에 해당되고 1번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헬싱키 의정서는 무엇이냐면 유황 배출량 또는 국가 간 이동량 최저 30% 삭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는 것이고 헬싱키 의정서가 무엇인지까지도 정리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산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성비란 무엇이냐면 대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황산화물 혹은 질소산화물이 황산 또는 질산 등의 산성물질로 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pH가 5.6 이하인 강우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은 pH 7보다 낮은 것인데 pH 왜 5.6이 기준이 되었냐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빗방울에 흡수되어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pH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과 4번은 맞는 보기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지금 2번을 보게 되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 간 이동량을 최저 30% 삭감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19번에서도 언급했지만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피아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 보기까지 체크를 해보면 산성비가 토양에 내리면 토양은 칼슘, 마그네슘 등의 교환성 염기를 방출하고 그 교환 자리에 수소가 치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당되는 부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은 토양의 영양물질로 작용하는데 이 영양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산성비를 많이 줄여야지만 작물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보기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